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매일 이 시간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은 촌철님들이 이제 아침 인사를 미리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 정말 다양한 아침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숙님, 오늘은 넓은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 들으며 맨발 걷기 하면서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느끼는 나만의 여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출근 전에 바다를 거닐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맨발로. 와. 이야, 제가 꿈꾸는 삶인데. 그러게요. 지역이 어디시기에 이게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부러운 아침 풍경입니다. 바닷가면 다 어디든 좋아요. 어딜까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풀뚱님은 아침에 손녀 등교 준비하면서 듣는 시선집중 유일한 아침에만 느끼는 행복입니다. 아, 손녀 등교를 몸소 준비하시는 거군요. 또 독박 쓰셨군요. 그죠? 네. 네. 그래도 시선집중이 유일한 아침의 네. 행복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인복주의 최대 적은 누구다? 다 알죠? 네. 그죠? 네. 누구요? 누구겠어요? 네. 그럼 나중에 제이비는 만약에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빠 우리 애기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멀리 떨어지려고요. 그래서. 안 봐주실 거예요? 멀리 바닷가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철님, 매일같이 아침 6시에 신분당선을 타고 영등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 많이 긁어주세요. 그리고 예리한 비평도 더 예리하게 부탁합니다. 네, 더 갈고 닦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투엠님이 직원들 휴가라 오늘 새벽에 출근하며 업무 보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도 보내주셨는데요. 다양한 아침 풍경이 함께하는 시선집중. 그 아침을 더 알차게 해드리려면 저희는 뉴스를 더 알차게 챙겨드려야겠죠. 예.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실 권고가 나온 지 9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 업무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 해서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꾸는 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었지만 앞으로는 그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 측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 접수는 2대1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를 찾은 야당은 현재 구성이 파행적인 상황에서 중요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며 항의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송장악위원회, 통제위원회가 그렇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시행령을 바꿔서 분리징수를 하려는 건 방통위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방통위가 2020년 12월에 KBS 1TV, 2TV에 대해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재정 계획입니다. KBS는 광고 수입 외에 수신료 수입을 전제로 재정 계획을 짰고 또 수신료 수입은 당연히 통합징수를 전제로 그 규모를 산출을 했겠죠. 그렇죠? 방통위는 바로 이 재정 계획을 재허가 판단의 한 가지 중요한 근거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합징수가 아니라 분리징수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건 방통위 스스로 재허가 조건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전과의 계약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결국 문제는 하나로 귀착되는데요. KBS 1TV의 재허가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고 한전과의 수신료 징수 계약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은 2025년부터 실행을 전제로 한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답해야 되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8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재허가 기간 동안 그다음에 한전과의 계약 기간 동안
그냥 그거 다 파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인은 자기들이 내렸던 결정을 자기들이 파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한자는 말 그대로 또 계약 파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아울러 한 가지 문제가 더 도출되는데 분리징수로 가면은 당연히 KBS의 재정 계획은 대폭 변경이 필요하겠죠. 또 변경된 재정 계획을 토대로 채널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때 가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KBS 2를 떼어내겠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귀착되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런 재정 계획은 방송사가 알아서 짜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짜가지고 했으면 그 조건으로 제어를 냈으면 최소한 제어가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게 2024년까지인데 왜 이러시냐라는 거죠. 네, 토토로님이 수신료 징수 아웃소싱 업체를 만들었거나 추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왜 이러는 건가요? 그럼 광고 허가를 따로 더 해주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고요. 네. 구석할배님도 징수 업무를 위해 그럼 다른 예산을 투입합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재허가를 내줄 때 방통위가 아주 깊게 검토했던 재정 운용 계획은 완전히 다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그리고 삐딱한 시선님이 근데요 방통위 정원이 몇 명인데 3명이서 시행령을 고치는 투표를 합니까? 의결할 그 접수할 때는 또 김현 방통위원은 퇴장을 했었습니다. 2명이 한 거죠. 네, 원래 방통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은 공석인 상태고요. 네, 서더블님 모든 것이 시행령으로 가능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글자 시행령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시행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고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낯선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제 목격했던 장면인데,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을 좀 일부 바꾸고 하는 이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몇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렇게 뚝딱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응? 그리고 그거를 또 뭔가 이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방통위가 자기 손으로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준 건데 왜 이러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고 제이비가 촌철을 알려주신 거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시에잔완 홍콩 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발생하면 인근 고위험군 수산물 수입을 추가로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당국의 현행 수입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추가 규제 강화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압력이 아니라 노력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콩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또 일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야말로 내정 간섭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압력이든 노력이든 그 수단이 뭔지도 정말 궁금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2개가 있습니다. 첫째, 홍콩은 추가 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추가 규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참 비교된다. 이 점이 하나고요. 2번째, 기존 규제의 경우 일본은 철폐를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이 홍콩에는 철폐를 요구하면서 한국에는 철폐를 요구를 안 할까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이게 2번째 점검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헤드님이 우리 정부는 홍콩을 보고 느끼는 거 없을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물프레님이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역시 목적은 수산물 수출이었나요? 이렇게 꼬집어 주셨는데 지금 일본 내에 나오는 이야기도 주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패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냈었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환경성산업 국립환경연구소의 고다마 게이타 주관 연구원이 2021년 2월에
국립환경연구소 뉴스에 게재한 지진재해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 보고서를 보면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것도 일본 환경성산화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2021년에요? 그렇습니다. 2021년 2월에 게재한 보고서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일본 내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본 어민들이 반발하고 막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요. 네. 이래도 지금 그대로 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논란인데 한국은 어찌된 것인지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전제해 놓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했으니까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저희가 홍석준 의원하고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뭐 오염수를 마실 수 있네 없네 뭐 이 얘기가 나왔고 그때 제가 질문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서 마시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다라고 주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정부가요. 오늘부터 매일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진과 관련해서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오염수 어떻게 매일 브리핑할 게 뭐가 있는 거죠? 매일 브리핑 해도 뭐 되는데요. 소상히 알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찰단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 보고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건데요. 그 공무원만 함께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브리핑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그리고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배석을 한다고 하는데 허 교수는 원안위 소속 민간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뭘 보고 뭘 검증했냐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떤 브리핑을 하는 걸까요? 매일 브리핑한다면 시시각각 상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브리핑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시각각 상황 체크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아무튼 뭐 오늘 한다니까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종환 씨가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의 승선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56세 일기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 뒤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등 모두 3억 원가량이 나왔는데 그러자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80대 생모가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유족들과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현실에 고인의 누나 김종선 씨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생모는 2살 남지 한 동생을 버리고 떠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끼 해준 적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실종되니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재산에 눈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모는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통장에 있던 1억이 넘는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습니다. 실종된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김봉남과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입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김종선 씨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우리 구하라법이라고 익숙하시죠? 이 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바로 그날 어제 윤재가 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과 대동소이한 법률 개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인데 근데
개정안만 줄줄이 발의하면 도대체 뭐하냐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구하라법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요?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구하라법이 발의된 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정쟁거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안만 내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 억울한 눈물은 지금 또 줄줄 흐르고 있는데 좀 처리할 건 좀 처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짙은 녹음님이 저분은 생모가 아니라 원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일지 좀 시선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시선 집중의 삐딱선 정신 말고 나무꾼 정신에 입각해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유선으로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경찰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어요. 용산경찰서 측은 용산구청에서 시설보호 요청이 들어온 건 있지만 기동대 투입 요청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지원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아주 인심 좋게 그리고 아주 선하게 해석해서 만사 불여튼튼 차원이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딸려옵니까? 그럼 왜 그날 이태원에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펼쳐진 건 방어막이 아니라 이태원의 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두고 자충수 넘어서 자멸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희영 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164일 동안 구청장 직무급여를 받아갔는데 그 총액이 최소 1,454만 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속 다음 날부터 기소 전날까지 24일치는 기본급 전액, 그리고 기소돼서 구청이 직무대리 체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3개월은 월 기본급의 40%, 그 이후부터 보석으로 풀려나 복귀하기 전까지는 20%를 받았다는 건데, 참고로 박희영 구청장의 연 기본급, 기본급만입니다. 연 기본급이 얼마냐? 1억 918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최소 1,454만 원을 타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까루님이 기가 차네요 라고 해주셨고, 산들님이 누굴 위한 요청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돈도 받고 경찰 지원도 받아 내 몸도 지키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끊임없이 여론에 재소환되면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이게 본인한테 좋은 걸까요? 응? 저는 그걸 한번 좀 되묻고 싶거든요. 뭐가 좋은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다음에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렇게 계속 여론의 어떤 문매를 맞는 것도 좋은 겁니까? 그렇게 맷집이 세십니까? 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 이게 본인한테 전부 다 불명예고 본인한테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리가 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퇴하셔라. 그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학계님이 공황장애로 보석인데 업무 복귀하는 것도 문제고요. 구청장 자격도 없어 보이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도 문제고 진짜 한숨 납니다 해주셨고요. 루나키님은 세금이 녹아나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한번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퇴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속위에 경 읽는 것 같아갖고 좀 가끔씩 힘이 빠지기는 합니다. 짱가님도 답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방송 듣고 있겠죠? 구청장께서. 어떻게 인터뷰 요청 드릴까요? 네, 한번 넣어보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